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섰는데 이어서 10만 명 선도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9천 명을 넘고 1만 명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슈의 어떤 그 중심은 전 세계 주요 국가로 퍼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네. 유럽과 미국의 상황,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 증가세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새로 발병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발병한 사람을 진단 검사를 확대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검사를 안 했었고.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뭐 우리보다 훨씬 검사를 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에서 굉장히 의회 내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극 진단 검사 무료로 또 하면서 지금 검사량이 확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그러면서 확진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 발병하는 게 아니고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확인되는 것. 그러니까 이미 발병이 상당히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지금 확인돼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분간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점이 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는 검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미국에서 초기에는 안전지대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일한 초기 판단 또 부실 대응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네.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많이 거론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그렇게 심각한 질병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나라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사량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검사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도 미국인은 잘 감염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빨리 이제 접촉을 해서 진단 키트를 빨리 확보를 하면서 검사량이 이제 초기에 확 늘어났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이 이제 가능했던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경로로 이 진단 키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들에게 이게 맡긴 게 아니고 질병관리센터가 주도적으로 이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검증하는 과정이 또 많이 걸리는데 검증 과정에서 또 약간 하자가 발생하면서 이게 또 좀 더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야 이제 뭐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진단 키트 사서 네. 심지어 이제 한국으로부터도 진단 키트를 사서 지금 검사를 화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얘기했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돼 버린 네.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는 상당히 많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약간 그 네, 시그널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사실 뭐 생각을 해보자면 어디에 얼마나 지금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미국의 인구가 많기도 하고 여러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희가 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지금 전역에서 지금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만 건 이상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 정도로 가야 아마 좀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거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확진자는 그때까지는 계속 좀 이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도 네. 사실은 처음에 진단 검사를 공격적으로 이제 벌이는 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사례가 확 발견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아시다시피 뭐 하루에 900명씩 확인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던 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그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눈에 이렇게 그 안대를 두르고 허공에다 지금 주먹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집단 발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정확한 타격이 좀 어려운 상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진단 검사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클러스터들이 이제 발견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집중적으로 발병이 돼 있고 환자가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국토도 높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클러스터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대응에 들어가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주시를 하고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네, 많고 특히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진단 키트 같은 것들도 네.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과는 달리 이게 의료보험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이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 이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거란 그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게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이제 강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선포를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진단 검사 자체를 지금 다 지금 무료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기존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전국가적으로 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주로는 사보험에 이제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에 의존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진단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단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몇백만 원 발생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제 그 특단의 대책을 취함으로 해서 검사 자체는 지금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검사량이 확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던 분들이 이제까지는 비용 때문에 이 못했다가. 비용 때문에 이거 예. 나 도대체 내 몸에 이상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료 검사를 해준다고 하니 그럼 이제 받아보겠다. 이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화면 그러니까 뭐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드라이브스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뭐 굉장히 차들이 뭐 길게 늘어서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줄줄이 진단 검사를 받겠다고 지금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보도를 보면 이제 각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의 감염 소식도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 정상으로 이제 처음으로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영국 총리이다 보면 이제 방역 그 작업을 하는데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뭐 이 방역에 지금 최전선에 지금 앞장서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이 네.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사실은 초동 대응에 소극적이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해나가는 방식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도록 그냥 놔두면 집단 면역력이 생긴다.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방침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래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쇄라든가 이런 폐쇄 조치 같은 것도 취하고 지금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분이 지금 딱 이렇게 지금 이제 확진자가 되고 보니 예. 지금 이제 약간 좀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더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 상황들을 이제 계속 이제 청취를 하잖아요. 예. 네. 한국처럼 이렇게 왜 영국은 안 하느냐, 빨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도 영국 내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자조 섞인 그런 그 반응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찰스 왕세자도 좀 확진 네.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왕실까지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입헌군주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왕실과 이 지금 이제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 내각이 사실상 이제 이 감염병 이 해결에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가장 중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보니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국제 상황을 짚어보면서 가장 이제 우려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점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네. 있었는데 이게 수그러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게 사망자가 몇백 명일 때도 정말 놀라웠었는데 1,000명 가까이 발생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확진자 네. 숫자랑 사망자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특히 심각한 것이 예. 사망률이 지금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고령화 그러니까 때문이냐? 뭐 이런 뭐 얘기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도 나오죠. 근데 예.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이제 의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제 온 데는 역시 이제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가 확 늘어나는 과정에서 의료 체계로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위주로 치료하자 이런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람들 고령층 중에서도 그야말로 기저질환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오히려 배제를 시키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환자가 더 지금 많이 발생하고 많은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벌어진 오히려 겁니다. 심한 사람 좀 네. 제껴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하고 이제 반대로 대응을 한 반대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뭐 연령대가 높으시다 하더라도 뭐 중증인 분들 우선 치료를 하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더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이게 보통 통상적인 이제 의학적인 접근 방식인데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인가 이게 좀 이제 제가 보기엔 진단 그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네. 중국식으로 대응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봉쇄를 하고 폐쇄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검사량을 좀 줄이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가 굉장히 초고령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초고령 사회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평균 연령 수명은요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83세 정도 되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한 82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고령 사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 대응 시스템의 문제, 또 의료 대응하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지금 이제 이런 좀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어떤 뭐 아까 영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국가 정상들이 그러니까 네. 국가 정부에서 이제 어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 네, 상황이 됐던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예. 그것이 이렇게 좀 됐다는 거고 저희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가 지도자가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당수 안심을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 괜찮다 그러는데 또는 총리가 괜찮다 그러는데 뭐 믿어야지.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많이 있었고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지금 같은 사태를 좀 유발했던 그런 요인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유럽의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일본의 상황도 네. 지금 심각하거든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미뤄졌지만 일본에서도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일본의 지금 대응 실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탈리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IOC가 그러니까 왜 올림픽을 연기를 했겠습니까? 자체 판단만 가지고는 한 건 아니거든요. IOC 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WHO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연기 결정을. 자, WHO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대회 공표는 안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 확진자 숫자를 사실은 신뢰하지 않은 거죠. 일본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전제로 해서 연기라고 하는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초유의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이제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일본 정부 보면 일본 중앙 정부의 판단하고 지금 도쿄도의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쿄도는 지금 도시 봉쇄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앙 정부는 아직까지
뭐 검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고 아베 총리 자체도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라고 선언을 안 하고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일본 이제 의회 쪽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요.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확진자 숫자를 일부러 좀 이렇게 관리를 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공표하지 않았다. 그렇죠. 검사도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하고 실제 발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이제 약간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언론도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올림픽이 일단 연기가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확진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질병이 많이 지금 이제 만연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빨리 잡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은 빨리 잡아야 그래도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못 잡게 못 잡으면 되면 내년도 어려운 거 내년에도 아니에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도쿄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을 지금 내리고 확진자를 빨리 찾고 검사량도 늘리고 뭐 필요하다면 도시봉쇄도 하고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니까 네. 미국처럼 화끈하게 검사를 해서 좀 일단은 뭐 확진자 수가 네. 넘어도 확실하게 공표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 속에 이 미국 어떤 그 네. 문화 나라의 문화랄까요? 민족성이랄까요? 뭔가 일본은 지금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고 네. 얼마나 퍼져 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만 해도 지금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이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처럼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하면 네. 여기도 이제 일본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통계 수치로도 사실은 확인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만 건 할 동안에 일본 정부는 지금 2만 건 정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사량에 비해서는 확진자 발견율이 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하고 있듯이 한 36만 건까지 늘렸다라고 검사량을 늘렸다라고 전제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비율이 훨씬 많이. 예.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미국처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발병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을 못할 뿐인 것뿐. 그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이제 해외 언론도 그렇고 해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총리만 이 현실을 좀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베 총리 부인이 뭐 연예인들이랑 같이 벚꽃놀이를 네.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에서 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벚꽃놀이 명소에 실제 시민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 이래서 정부의 위기감이 국민들에게는 사실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일단 일본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베 총리부터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그런 도쿄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봉쇄령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겉돌고 있는 중앙정부와?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도쿄도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다른 좀 거죠. 다른 건데 네. 홋카이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지자체가 제가 보기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같은 그러겠네요. 경우에도 어찌됐건 이제 그 중앙정부 특히 이제 아베 총리가 계속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벚꽃 놀이도 구경도 가고 뭐 이걸 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반면에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의 국민 정도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일본도 뭐 완전히 봉쇄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많이 또 취득도 하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도 나오고 야당 의원들도 지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일각에서는 또 사재기를 또 막 하는 그런 또 현상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양면적인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게 교통 정리가 좀 제가 보기엔 잘 안 돼 있는 그런 국면인데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그 아베 총리의 부인이 벚꽃놀이 한 거 아니냐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제 이슈가 됐어요. 연예인들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총리실의 해명은 뭐냐 하면 벚꽃놀이를 간 게 아니고 네. 그 연예인들 한 13명 정도와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식당에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그냥 그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약간 좀 구차한 느낌. 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지적이 뭐가 나오냐면 아니 이 와중에 13명씩이나 모이는 그렇죠. 그런 대규모 회식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고 예. 하는 지적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어쨌든 상황입니다. 네. 일본 상황도 상당히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중국은 오늘부터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게 촉발된 게 중국인데 이제 네. 상황이 좀 역전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제 주석이 국내적으로도 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약간 그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타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금 뭐 그 통계 수치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꾸준히 그래서 뭐 제기가 뭐 됐었죠. 사태를 예. 빨리 이제 종식시켰고 네네. 시진핑이 그 과정에서 주석이 굉장히 영웅적인 역할을 했다. 좀 중국 언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홍보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약간 논란이 되긴 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약간 이제 그 문제 갖고 설전이 약간 오가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렇죠. 예.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책임을 가능한 한 지금 그 다른 나라로 떠넘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약간 있었던 거고 또 이탈리아 쪽으로 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 사태는 다 진정됐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다. 예, 우리나라보다 지금 다른 나라가 문제인데 중국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중국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네. 봉쇄하기로 했다. 이런 그 지금 홍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또 양회가 좀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정치 행사가 예정이 예.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분히 좀 그 국내 정치용. 진정세를 보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거네요. 그 예. 차원도 좀 많이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이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자면 뉴욕 증시가 이제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조금 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7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네. 했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다면 뉴욕 그 증시 흐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그러니까 단기간에 아주 많이 급락을 지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네네. 국내 증시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랬다가 다시 또 급반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반등한 것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다시 또 뭐 떨어질 거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불안정한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국면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각 나라마다 지금 뭐 워낙 이제 봉쇄 조치를 이제 많이 취하다 보니까 예. 지금 뭐 그 사업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장 좀 선 곳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상당한 여파가 좀 앞으로 좀 이제 꽤 갈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기대를 거는 부분은 각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거죠. 미국 예. 정부도 네. 이제 마찬가지 거기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소비 진작에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약간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해외 소식들,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